아니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엘리트 기득권의 이런 반감 어떻게 그거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보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이건 이제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정립을 한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인데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권력, 부를 대물림하는 건 돈이나 지위나 이런 걸 대물림해서 계급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부르디에는 거기에 사실 대물림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자본. 자본. 예, 그러니까 문화도 자본이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에서 네. 돈 많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만이 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 하는 예. 데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예. 어떤 학원 강사가 좋은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이 자기들만의 품행, 품성, 애티튜드, 언어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걸 대물림하면서 이 권력이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 이런 지배계급의 아비투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네. 이재명. 예. 한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민주당 후보로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예. 이낙연은 굉장히 오랫동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중동이든 보수 쪽이든 이낙연을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런지 잘 보시면 이낙연은 귀족의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 잘 보십시오. 너무 점잖고 너무 강남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예. 네. 이재명 후보는 택도 없죠.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민중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고건 총리요. 예.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었고 진보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수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제가 보기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그 노무현 대통령을 씹는 게 국민 스포츠였어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명왕성이 그 태양계에서 퇴출됐는데 그것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심하게 씹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고건 전 총리 예. 안 씹혔어요. 아. 차기 대선 후보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달렸는데도요. 아비투스의 차이인 겁니다. 지배계급을 보기에 고건은 먹어줄 수 있는 행동, 품성, 언어, 습관을 가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아니죠. 그렇죠. 말 자체가 쪽팔리다 아닙니까? 민중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학을 떼는 겁니다. 아.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배계급의 이 경기에 가까운 반응들이 도저히 저런 애티튜드 아비투스를 가진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천박한 자가 내 위에 올라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참을 수가 없다. 없어라는 극렬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극렬했으면 대법원이 예. 몇 주 만에 이렇게 선거를 개입해서 우리는 이재명을 내 위로 모실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지경까지 아니 그게 이르렀으니까요. 왜 대통령을 뽑는데 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게요. 전 단 한 번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제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또 김건희는 더욱 그러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군림을 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싸웠고요, 사실은. 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다 참 것도. 그걸 이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비유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엘리트 기득권한테도 네.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 네.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는 네. 머슴이란 개념으로 네. 이걸 받아들이면은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콘서트 오시면은 예. 더 재밌고 아주 행복하고 또 감동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 부산에서 낮 2시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이 사람의 반노동 너무나 참 많이 네. 화가 나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변절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 어떻게 이런 부조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인지 부조화는 네. 보통 변절자들이 이러거든요. 네. 내가 옛날에 주사파여서 아는데 주사파는 정말 잘못됐어. 내가 옛날에 사회주의자여서 아는데 진짜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걸 보니까 그건 정말 개판이었어. 이렇게 변절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와서 앞에 뭐 사회주의 사상을 씹고 빨갱이들이라고 욕하고 극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는 김문수를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정체가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페이스북을 보면 도르코 노조위원장, 네. 그렇지. 전태일 기념사업회 뭐 이런 걸 적어놔요. 그걸 내세워요, 예. 또. 그리고 4월 10일에 첫 조기 대선 후보 출정한다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전태일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대학 친구가 나였다. 나는 전태일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반노동적인 노동가는 세계관을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예. 박정희의 노동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맞서 싸우셔서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님이신데 김문수 너는 박정희의 탄압을 받아서 돌아가신 전태일의 친구기도 하고 박정희를 존경하기도 하고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 하나만 해라. 변절자면 변절자답게 넘어가서 전태일식 노동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예. 지금 둘 다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말이 안 그러네.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태일을 존경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는 김문수는 저는 형용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란 네모, 홍철 없는 홍철팀, 네. 백투더 퓨처, 광주를 사랑하는 전두환,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컨셉을 잡고 저렇게 하고 있어서 예. 선거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그 김문수는 나의 빛났던 과거 노동운동사 네. 이거를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예.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서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남아서 노동운동한다는 놈들 말이야. 좌파에 있는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오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문수는 그런 거예요. 그 네. 완전히 가치를 전도시키는 인물인 거죠. 예. 예. 아 참. 야 그래도 우리 이현배 기자님하고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 내가 들은 풍월이 많다 보니까 예. 해설도 가능하네 이제. 무슨 말씀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두 번의 토론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선거의 기술, 공학 네. 이 말씀 주시면서 이슈가 어떻게 소멸 단계에 이르느냐. 네. 근데 최근에 봤던 이슈 중에는 직위원 이슈가 가장 굉장히 잘 핫했다고 꺼냈다. 봤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서 네. 이번 선거 기간 안에는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기가 네.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윤석열 재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아. 직위원이가. 네. 네, 직위원이 나는 삼겹살에 네.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네.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외부 자극에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앞으로 재판 계속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조이대하고 얘기가 된 거네. 그러면 이미 민주당은 얼굴이 여실히 드러난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선거에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주도하고 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에서 네. 폭로를 주도하는 것은 네.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이네들이 원하면 사법부가 원하면 네. 자료를 어쨌든 제보로서 드리겠다. 네. 요 정도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직위원 본인이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볼까요? 그게 실제로 사실 여부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실이 있다면 예. 직위원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좋은 일 같습니까? 네, 이 이슈를 계속 또 끌고 갈 수가 그러네.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네.
이게 사실 선거가 예. 20여일 정도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과 김문수가 선거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 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고 있어요. 김문수 쪽은요. 그렇지. 이 선거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수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이슈가 며칠을 잡아먹을 홍준표로 한 3일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이슈가 커지면서 며칠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이준석이나 김문석이 진짜 뭔가 판을 흔들 만한 신선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대로 지는 겁니다. 네, 고스란히.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진짜 개빡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탄핵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글쎄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진짜 너무 개빡치고 두렵기도 하고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랬어요, 걱정을 다. 내 예. 밤을 새웠는데 막상 탄핵이 결정되고 8대 0으로 깔끔하게 그다음에 대선이 시작이 되니까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 마무리된 이슈는 예. 이슈를 점점 더 소멸시켜 나갑니다. 그렇지. 관심 주기에서요. 예. 근데 윤석열 탄핵이 8대 0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이슈가 탄핵이라는 이슈는 슬슬 소멸이 소멸이 되니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때 깜빵에 있었으면 이제 남은 게 윤석열 단죄인데 그렇지. 판결이 안 나왔더라도 윤석열이 감옥에 있으면 이것도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개 끌고 예, 강아지 끌고 산책당을. 산책하고 백의종군 한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우아하게 예. 이야기를 하고 선거판에 훈수도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윤석열 심판이 안 끝났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져서 이 선거판에서 국민의힘이 저 이슈를 벗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아이고, 정말 최악이구나. 지금 선거를 네.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을 파고 있는 말아먹고 있습니다, 흐름이에요. 진짜로. 지금. 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 모셨는데, 자,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대선 이후에 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할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김 목사님께서 앞에서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해버리셔서 살짝 저는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어떤 한번. 뜻이냐면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민주주의가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을 해서 하늘 아래 만인은 평등하게 한 표씩을 갖는다는 평등선거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1인 1표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라기보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1원 1표제라고 해서 1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표,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1조 표. 돈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사회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민주주의, 1원 1표제가 아니라 1인 1표제의 가능성을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진짜 민중의 힘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 두 번이나 그것도 끌어내리냐고. 무혈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휘둘리고 있지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만큼은 진짜로 표를 가진 민중들이 주인 되는 사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열어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고요. 김 목사님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듯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부리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민주주의,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오늘 끝에도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초대해서 저희 이렇게 자, 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 예. 오후 2시 부산 네. 영화 영상체험관인가? 네. 예. 북콘서트. 자,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영상홀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40분, 9시 반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